왜 50년 만에 개정됐는지, 왜 재산을 더 받았느냐, 나 1순위 상속인이야, 내 유류분 내놔,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바로 대표 변호사 이혜선입니다. 이번에 50년 만에 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소송이 많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유류분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상속법이 왜 50년 만에 개정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상속법이 개정된 이유는 요새 시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가족 간의 형태와 체계, 관계성들이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개정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유류분이 과연 뭐냐, 이것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은 뭐 처분의 자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녀한테 몰빵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최소한 이 몫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 몫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유류분에도 많은 제도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한번 그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되는 것은 형제 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있었는데 개정된 상속법에 따라서 이게 소멸된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부모 밑에 이게 저고 형제가 저한테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형제가 자기 재산을 누군가한테 뭐 몰빵을 줬다고 해도 기존에는 망인인 형제 자매가 그렇게 재산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처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내 형제 자매가 죽고 나서 그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은 형제 자매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기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부모가, 나의 아빠가 재산을 우리 형제 자매한테 죽으면서 몰빵해 줬다, 이거는 그러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 안 되냐 하면은 그건 여전히 됩니다. 죽은 아버지가 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몰빵한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망인이 형제 자매일 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형제 자매가 그럼 죽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그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없고, 그러면은 상속인이 누가 되냐? 망인의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2사람이 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을 받게 되고, 이때 법정 상속분으로서 2분의 1씩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유언도 안 하고 뭐 그대로 죽었다면은 이렇게 2분의 1씩 망인의 형제 자매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부모 모두 죽고 배우자 자녀 없는 이 망인이 누군가한테 재산을 몰빵해서 줬어, 이렇게 되면은 나랑 이 또 다른 망인의 형제 자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망인의 형제 자매에게 인정되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변화로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을 고려하게 된 건데요. 원래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서 기존에는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고려하던 기여분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서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여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는 망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으면 그 경우에 법정 상속분 외로 그 기여도를 고려해서 인정해주는 몫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본 거예요. 간병을 하느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본인 돈으로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그에 반해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생전에 한번 보러 오지도 않고 뭐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생각해서 어머니가 생전에 첫째 자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증여를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자녀가 어머니 죽고 나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한테 돈 다 줬다면서 그 중에서 내 상속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은 내놔. 이렇게 기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유류분에 대해서는 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입장에선 억울한 거죠. 아니 어머니가 내가 그전에 했던 그 간병과 생활비, 병원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 엄마가 준 건데 그것까지 내가 유류분으로 줘야 될 그 재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나 너무 억울한데?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을 주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첫째 자녀가 내가 어머니한테 이러한 기여를 했어 이렇게 주장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걸려오면은 그 피고인 상대방인 첫째 자녀는 이제 그 기여도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첫째 자녀와 같은 분들은 단순히 부모님인 나를 편애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 거다.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결국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았냐 이것뿐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더 받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 원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유류분을 반환해 하면은 이 반환한 내용이 원래 원물 반환 원칙이었는데 이제 가액 반환 원칙으로 변경됐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물 반환이 뭐고 가액 반환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은 원물 반환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부동산을 줬다 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고 가액 반환은 부모님이 상속인한테 부동산을 줬다고 해도 그 부동산 가치를 환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가액 반환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 반환 원칙으로 이제 변경된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첫째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류분이 인정돼가지고 이제 둘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일정의 유류분이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원래는 원물 반환 원칙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지분을 쪼개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녀 2명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돼서 그거를 팔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 당연히 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도 지분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매도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지분을 받고도 그 뒤에 이제 부동산 처리 문제가 되게 불편한 절차가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액 반환으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분이 만약에 가치가 3억이다. 3억의 가치를 받게 되니까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어려운 그런 복잡해지는 절차, 그런 번거로움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저 3억이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미리 3억을 잘 준비해 놔야 돼요. 없으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부가 가액 반환으로 3억을 했다고 하면은 3억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걸렸다 하면은 이 돈도 잘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뒤에 매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빠르게 받고 빠르게 불편함 없이 그걸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기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도 하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마지막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기존에 있던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학대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바로 우리가 했던 그 구하라법인데요. 구하라법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은 저희가 이전 편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고 방치한 사람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통해서 상속권을 상실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 죽고 나서 나타나서 나 1순위 상속인이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내 최소한의 몫은 나한테 줘야 돼. 내 유류분 내놔. 이렇게 그전에는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통해서 그 상실 선고 판결을 받은 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폐륜했던 자녀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대하고, 근데 이때 상속권 상실이라는 게 진짜 조금 부모와 왕래가 소원했다거나 지원을 조금 덜 해줬다던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저 사람 진짜 폐륜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법이 변경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전에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상속권 상실될 정도의 그런 부당한 대우, 학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런 부분의 이제 입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상속법이 왜 50년 만에 개정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형태와 관계성, 이런 부분이 변화된 거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헌법이나 민법, 형법과 같은 법은 우리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파생해서 다양한 법들이 나오고 제도가 나온 거여서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가족 관계가 현재는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각자 형제 자매가 따로따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루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한 것도 없는 형제 자매한테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결단 때문에 법이 변경된 것이고요. 2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기여분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은 부모님 오랫동안 간병하고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받은 보상까지 유류분으로 기계적으로 딱딱 잘라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고, 또 원물 반환을 해버리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그 뒤에 너무 또 후속적인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이 문제를 감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한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그 유류분을 가져가는 거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서 말씀드린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현실과 기존 상속법 사이의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정했던 부분을 그 가족들 간의 상황과 그런 관계성을 염두해서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속에서는 누가 상속인이냐 이 부분보다 누가 망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많이 뒤처졌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법 개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개정된 법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근데 막상 또 혼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속바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바로 대표 변호사 이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